이 크로노그래프의 스타트 푸셔를 눌러보면은 마치 악셀을 밟은 것처럼 대바늘이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9.1초 만에 다이얼의 3분의 1을 지나가 버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뒤부터는 브레이크가 걸린 듯이 점차 속도를 늦춥니다. 다이얼 최상단으로 복귀할 때쯤엔 거진 거북이 걸음을 하다가 12시 마커를 지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9.1초간의 질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9.1초간의 질주는 포르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카 911에 바치는 헌사입니다. 9.1초는 1963년에 선보인 최초의 911, 그러니까 901이 시속 0km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계는 오리지널 901이 가속을 할 때 속도계 바늘이 치솟는 모습을 크로노그래프의 대바늘로 모사해 본 것입니다. 다이얼 가장자리에는 이 9.1초에 해당하는 부분을 레드라인으로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태그 호이어의 까레라와 포르쉐의 911 모두 올해로 60주년을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까레라 크로노 스프린트는 이를 자축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시계와 자동차 브랜드들의 협업이라고 하면은 자동차의 대표 색상이나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시계의 외양에다 입히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오리지널 901의 퍼포먼스까지 시계의 무브먼트로 재현해버리는 낭만적이고 독보적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 시계와 스포츠카 그리고 마음껏 내달릴 수 있는 트랙이 있다면 누가 더 빨리 시속 100km에 도달하는지 오리지널 901과 경쟁을 해보겠습니다. 초침이 레드라인 끝까지 도달하기 전에 100km를 달성하면 제가 이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상의 경주를 위해서라면 평범하지 않은 구동 방식에서 오는 약간의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올해 초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선보였던 까레라 글라스박스 컬렉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도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안에다가 내부 베젤과 서브 다이얼을 통해 입체감 있게 다이얼을 구성한 게 특징적입니다. 아마 이제까지 나온 까레라 중에서 가장 입체적인 외양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유리의 도움이 높으면 난반사가 심하게 생기기 마련인데 이 시계는 무반사 처리를 양면에 강하게 가해서 다이얼을 투명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한 지점도 돋보입니다. 디자인은 글라스박스와 비슷하지만은 다소 오밀조밀한 느낌이 있던 글라스박스보다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직경이 39에서 42mm로 커지고 러그 트러그도 거기에 따라서 48mm로 길어지고 방수 성능은 똑같은 100m인데요. 두께도 14.9mm로 더 두꺼워졌습니다. 러그 폭은 22mm입니다. 무게는 스틸 모델이 102.9g이고 18캐럿 로즈골드 모델이 116.7g으로 좀 더 묵직합니다. 빈티지풍 디자인 치고 좀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케이스 사이즈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디자인의 균형감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태그 호이어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자체가 두께와 크기가 꽤 있는 편이라서 케이스 직경을 크게 만들기에 더 좋은 무브먼트인 면도 있습니다. 서브 다이얼도 좀 더 시원하게 배치되게 됐고 까레라 특유의 각진 러그도 좀 더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무려 포르쉐와 콜라보를 한 모델인데 이 시계를 옷깃 아래로 감추고 싶은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커진 사이즈는 잘된 선택 같습니다. 케이스의 정면에는 하이 폴리시가 되어 있어서 까레라 특유의 러그가 가진 각과 선이 더 부각됩니다. 저는 이 까레라의 러그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데요. 케이스 측면은 사틴 브러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피스톤 모양의 푸셔들과 큼직한 크라운은 폴리시로 대비를 줬네요.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과 로즈골드 버전의 두 가지 변형이 있는데요. 스틸 버전의 다이얼은 깨끗한 화이트에다가 실버 색상을 더하고 레드 액센트를 가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로즈골드 버전은 약간 크리미한 다이얼에 베이지색 힌트와 로즈골드, 실버, 레드 등의 좀 더 다양한 색상을 섞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등장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은 프리 프로덕션 샘플이라서 태그 호이어 로고 위에 까레라라는 문구가 필기체로 적혀 있는데요. 실제 시판 제품은 로즈골드 버전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정자의 까레라 문구로 정돈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필기체 까레라 프린트도 시계의 유니크한 감성과 잘 맞는 듯해서 이걸 유지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스틸 버전은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시간 기능의 구분이 없이 가운데에 있는 바늘들은 실버 색상으로 하고 카운터의 바늘들은 레드 색상으로 다 통일을 했는데요. 반면 로즈골드 버전은 역할 분담을 색상으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관련된 짐들은 모두 로즈골드 빛깔로 내놨고요. 시간과 관련된 스몰 세컨즈는 레드 색상을 쓰고 가운데에 씹은 짐은 실버 색상으로 뽑은 게 특징적입니다. 6시 방향에 있는 날짜창의 금속 프레임도 실버 색상인데 로즈골드 케이스에 로즘 플레이팅으로 뽑아낸 실버 색상이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초침의 움직임은 이너 베젤의 세컨드 스케일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국 크로노 스프린트도 시간을 재는 크로노그래프이긴 하니까요. 초침이 미친 듯이 질주하는 1초부터 10초 구간은 거의 다이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숫자도 세세하게 적혀 있어서 굉장히 촘촘한 측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초침이 가장 느려지는 35초와 60초 사이의 구간은 다이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좁은 구간에 숫자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아서 제대로 이 크로노그래프를 읽으려면 좀 연습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로즈업을 해보면서 느끼지만은 글라스박스 디자인은 다이얼이 상당히 입체감이 있고 보기가 좋습니다. 원조 까레라에서 벗어나는 디자인임에도 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더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 몇 안 되는 현대적 디자인입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돔을 모방하는 듯한 이너 베젤과 분화구처럼 생긴 챕터링, 그리고 다면적인 형태의 아플리케 인덱스, 약간 움푹 들어가 있는 서브 다이얼이 상당한 깊이감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모든 문구들이 프린트로 표현된 되어 있는데도 굉장히 다이얼이 3차원적으로 느껴집니다. 서브 다이얼 역시 60년대 포르쉐 901의 계기판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스몰 세컨즈의 디자인은 누가 봐도 속도계입니다. 50초 주변에 레드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포르쉐가 당시에 일상적인 도로 주행 시에 이 정도로 달리는 걸 추천한다면서 속도계의 시속 50km 지점에다 레드 액센트를 주었던 걸 재현을 한 겁니다. 12시간 카운터는 6.8시간 지점부터 12시간에 해당하는 구간에 레드라인을 넣었는데요. 이 역시 초창기 901에 6800rpm 한계를 염두에 둔 겁니다. 자동차에서는 이 구간을 넘어서까지 엔진을 굴리면 위험하지만은 이 크로노그래프는 6.8시간 넘어서까지 측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뒷면을 돌려보셔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전면 유리도 돔형이지만은 후면 유리도 도톰하게 배를 내밀고 있습니다. 로터의 모양은 포르쉐의 스티어링 휠을 다분히 연상시키고요. 디스플레이 창을 굉장히 도명으로 큼직하게 제작하기도 했지만은 무브먼트 자체도 꽤 큰 케이스를 가득 채운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크고 깊습니다. 태그 오이어에서는 대바늘의 독특한 움직임을 위해서 무브먼트 전체를 다시 설계하기보다 기존의 무브먼트에다가 대바늘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부분만 영리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덕분에 글라스박스 컬렉션과 가격 차이가 아주 극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글라스박스가 891만원인데 크로노 스프린트는 스틸 모델 기준으로 1272만원입니다. 물론 로즈골드 케이스는 이게 케이스가 크다 보니까 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3252만원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보통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에서 대바늘은 원형의 센터 휠 위에 올려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똑같은 속도로 대바늘이 회전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시계는 대바늘이 감속과 가속을 반복하잖아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태그 오이어에서는 센터 휠과 리셋 캠을 원형이 아니라 달팽이처럼 오묘한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속과 가속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기발하면서도 독보적인 스포츠카의 테마가 구현이 된 겁니다. 태그 오이어의 TH20 무브먼트 시리즈는 꽤 스펙이 좋고 쓸만합니다. 시간당 진동수는 28,800회, 파워 리저브는 80시간이고요. 컬럼 휠 구동의 수직 클러치 방식이어서 자주 오래 구동을 시켜도 무브먼트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푸셔를 구동할 때 아주 스무스하진 않아도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의 엔트리 레벨 크로노그래프들과 비교를 하면은 그 정도로 빡빡하다는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까지 태그 오이어의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단방향 로터라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좀 있었는데요. TH20 시리즈부터는 양방향으로 다 감아주는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반기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100m에 꽤 물에서도 쓸 수 있을 만한 방수 성능에도 불구하고 소가죽 스트랩만 고를 수 있다는 건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요. 스틸 버전에는 블랙 색상의 가죽줄이 매칭되어 있고 로즈골드 버전에는 브라운 색상의 가죽줄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깨알같이 912
스틸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고요. 스틸 버전의 스트랩은 디버클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줄에 펀칭을 가하는 대신에 오로지 버클을 눌러서 고정하는 방식으로만 길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섬세한 길이 조정이 된다는 건 좋은 점인데 길이 조정을 다시 할 때마다 이렇게 스트랩에 눌린 자국이 꽤 남는다는 건 아쉽기도 합니다. 로즈골드 버전의 브라운 가죽줄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요. 스트랩에 펀칭이 돼 있고 좀 더 통상적인 체결 방식의 핀버클이 매칭되어 있다는 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그 호이어와 포르쉐의 60주년 기념 콜라보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이 크로노 스프린트라는 모델은 올해 나온 크로노그래프 제품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낭만적인 모델이 아닌가 싶은데요. 60주년이라고 해서 게으르게 원작의 디자인을 재현하려고 하기보다 원작의 정신과 파급력을 환기하는 좋은 콜라보 모델을 내놓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확실히 요즘의 태그 호이어는 용감해졌습니다. 숫자가 제한된 한정판은 아닌데요. 이제까지의 전례를 감안할 때 일정 시기 동안만 팔고 단종을 시켜버릴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동차 테마를 앞세우는 럭셔리 시계 브랜드들의 제품들이 너무 요란해서 제 취향이 아닐 때가 많았는데요. 이 시계는 저도 굉장히 갖고 싶어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여기는 SHW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